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동안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달렸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나도 간다라면서 훨씬 더 아웃퍼폼했던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코스닥은 무려 5% 가까운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국민성장 펀드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출시한 지 10분 만에 완판이 됐다. 엄청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국민형 이 성장 펀드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150조 원 가까운 기금을 조성을 해서 2030년까지 투자를 하는 것인데 투자를 하는 산업이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원전 뭐 이런 쪽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코스닥이 훨씬 더 아웃퍼폼했고요. 역시나 관련주들까지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다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암 종양학회 여기에 대한 초록 공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2차 전지 업황 회복, 이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5%,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현대차는 1.6%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기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총에 이 지각 변동이 있었죠. 삼성전기가 시총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장에서 5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10%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1%, 14%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5% 가깝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2.2%, 삼천당 제약은 6%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사막 콘덴서, MLCC 관련주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인 또 시세 연출해내고 있죠. 29.94%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두산퓨어셀 그리고 사마알미늄, BH, 한올 바이오파마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네이처셀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 추가적인 임상 없이 지금 미국의 FDA 도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엑스게이트, D&D 파마텍, 비나텍, GI 이노베이션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그동안 코스피 위주로 엄청나게 선전을 해줬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나도 질 새 없다라고 좀 급등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오늘의 수급이 이 대형주에서 좀 중소형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시장 관련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예. 코스닥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좀 매매 전략을 그동안 많이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스피가 막 선전을 할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또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었던 하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가 다음 주도 맞아요. 전략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웃을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이번 주 일주일을 딱 되돌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을 했었던 세 가지 이슈가 뭐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씩 도장 깨기가 좀 이루어진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과 관련된 노사관계 협상이 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AI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좀 실마리가 좀 잡히나?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국내외 이슈들을 다 해소를 하면서 오늘 금요일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의 소외 현상들이 좀 상당히 좀 강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뭐 울분을 토해내듯이 바이오 종목과 2차전지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하루로 한 주를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되면 특별한 변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번 주에 이러한 흐름들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흐름들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이어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는 뭐 업종 간 순환매, 섹터 간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처음에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은 그 앞 단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간 순환매죠. 그동안에는 코스피 이야 가보자 라고 했던 시장이 오늘은 국민성장펀드,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 국민성장펀드, 야, 이게 뭐 10분, 20분, 30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뭐 전 금융기관이 지금 다 완판이 된 상황들이니까 뭐 아마 오후 한 12시? 이때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민성장펀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어디예요? 막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기는 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기가 주식시장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이러한 상품에도 금융상품에도 옮겨갔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국민성장펀드가 상장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뭐 큰 금액이 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증시의 뭐 펀더멘탈을 개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국민성장펀드를 가지고 주로 투자를 하는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성장 섹터에 국한돼 있죠. 뭐 AI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요, 2차전지도 있고 로봇 역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만큼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야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대적으로 반도체 투탑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오늘 넥스트 장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도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대비해서 오늘은 반도체 투탑은 좀 쉬어가는 반면에 이 반도체 투탑이 쉬어감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섹터군들로 수급이 좀 이동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 투탑이 효자는 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거의 일제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일제히 올라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표면적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는 찾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빠질 때 빠지는 이야기들만 계속 나온다고.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취해 있는 거죠. 주변에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공포감이 조성이 될 때는 공포에 질려 있고요. 또 환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좀 진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좀 냉소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오늘 상승은 어찌됐든 첫 번째로는 국민손전펀드와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자, 1분기 실적 시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넘버 안 본다 말씀드렸죠. 넘버 안 봅니다. 그럼 뭘로 가죠? 내러티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투심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물량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그동안의 상승 랠리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오늘 드디어 반영이 됐던 거고요. 2차전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해석들이 가능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 그리고 시총 상위 쪽에 접혀있는 2차전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4%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다 올라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순환매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순환매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금요일 한 주, 이번 주 한 주를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제가 일부러 시간 관계상 좀 누락을 시키고요. 코스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1200선 돌파되고 나서 횡보되다가 5일선, 21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채권금리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120일선까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121선 지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노조, 파업이 협상으로 급선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양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약간 쉬어가는 반면에 코스닥이 오히려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21선까지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21선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 요게 스토리가 남아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미국과 이란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유가는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뭐죠, 여러분들? 가장 우려하는 게 뭐죠?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플레로 인한 채권금리의 상승이죠. 이 부분들이 다소나마 진정이 이루어지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현재 지금 90불대 후반대에서 움직이잖아요. 90불대 초반대까지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여기서 그렇다라고 되면 유동성과 뭐죠, 여러분들? 자, AI 시장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내러티브가 좋아지면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많이 밀려있던 종목군들은 자율반등 구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에요. 사마콘덴서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내에서 MLCC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MLCC와 관련된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대표적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화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사마콘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이 꽤 나셨을 거고 뭐 축하드린다라는 말 말고는 제가 딱히 뭐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주사죠? 2차전지죠? 자, 일단은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에코와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 낙폭. 이게 아마 제가 차트를 좀 길게 안 뽑아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2차원지 쪽에서 해야 되는 투자 모멘텀,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유럽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오전장에 시세가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점 찍자마자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후장까지 횡보가 되면서 시세가 유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주반도체,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5월 달 급등하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빠르게 좀 이어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그동안에 소외가 너무 심해도 심하게 진행이 됐었던 코스닥이 오랜만에 코스피의 지수를 까마득히 앞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금요일 마감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까지 여러분들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체크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소외가 됐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좀 한숨을 놓은 하루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말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어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뭔가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마법인 것 같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그 기적의 논리가 계속 이 주식시장에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실전 매매랑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그래서 이 시간 1시간 동안 네. 똥구름 잡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항상 이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어느 누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실전이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제가 이 1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같이 청취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정말 살아있는 시장의 이야기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늘 이 실전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얘기를 듣다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고 제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 안에서 이 방법들을 썼더니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책으로 배웠던 거하고 시장에 딱 뛰어들었었을 때의 모습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본 전제로 깔잖아요.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내가 사면 왜 꼭지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다 갔죠, 여러분들. 그럼 코스피 종목들 사보셨어요? 오늘 안 가요, 여러분들. 오늘 다 코스닥 종목들 다 갔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어제 코스피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뭐예요? 그냥 시체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내가 물려있던 종목군들이 딱 올라가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늘 하나의 뭔가 이슈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수급이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증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게 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라는 표현을 지금 딱 3번 썼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상승장입니다. 하락장입니다. 횡보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딱 때려잡아가지고 사가지고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되죠?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가겠습니까? 다 가는 경우도 있겠죠.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계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상승장에 나오게 되면 상승장에 맞는 걸맞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락장에 나오면 하락장에 대한 걸맞는 원칙이 나와야 되고요. 횡보도 마찬가지로 횡보장에 걸맞는 매매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기법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기법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5월 15일 날 실적 시즌이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적 시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넘버를 안 봅니다. 실적을 안 봅니다. 그 뒤로는 뭐가 된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떤 거에 더 매력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주가, 시장에서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승장일 때의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요. 하락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어야 되고요. 횡보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의 실전 매매 원칙에 넣어놨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딱 읽어보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해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 주가 변곡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주가 변곡점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하고 매도하는 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차트의 정석에는 주가 변곡점이 내 눈에 띄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 나름대로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놨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시고 다음 주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고 뭔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고 뭔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 들어오시면 돼요. 저녁 8시에. 저녁 8시에 우리 라이브 방송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밑에 하단에 우리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QR코드 통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월요일 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주간 전략 방송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주요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핵심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 종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약간 난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잘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정석에 대한 요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트의 정석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최근에는 이제 5월 20일이죠, 여러분들.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 넥스트 거래장에서 상승률 상위 5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비나텍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5월 20일 날. 그리고 오늘 2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교육방에서는 이 비나텍과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짝짓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군들도 같이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꽤 괜찮은 상승률을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같은 날 이날 제가 SFA 반도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딱 이틀 동안에 몇 프로 올랐냐? 44%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 양봉 두 개가 다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0%에 준하는 변동성들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교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가 다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심텍 여전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판과 관련된 스토리들. 4월 달 시작됐었던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5일선, 20일선 무너지는 거 없이 추세대로 움직이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바로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점, 주가의 변곡점,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교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심상치 않은데요 라는 종목군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늘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5월 실적 발표 이전에 정확한 타이밍을 통해서 5월 13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 시넥스.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까지 해가면서 자, 로봇주 내러티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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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섹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LG CNS에 대한 움직임들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왔던 구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뜨겁죠, 여러분들? 3월 31일 날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자, 전쟁이고 뭐고 3월 31일 날 SK 하이닉스의 박스권 하단 지점은 주가 변곡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이 설령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는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하락장의 예고가 나왔었을 때 내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부합되는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였어요. 그 종목을 3월 30일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전쟁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 그날 밤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월 31일 날 자 우리 겁먹지 마시죠. 이때는 SK 하이닉스 공략하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죠? 8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200만 원 보고 있잖아요. 그죠?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거의 100% 그리고 5월 20일 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100%가 훌쩍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차트의 정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수반되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요, 차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지지를 받는 종목, 지지를 깨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항으로 고민을 했었던 이 저항 라인,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를 시키는지, 그리고 설령 돌파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데에서는 가격 전략 중에 하나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실전 매매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여러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많은 포인트들, 타이밍들을 보는 데 있어서 방법들을 제가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차트의 정석 여러분들 우리 고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자료들 많으시면 훨씬 더 시장을 좀 풍성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 우리 교육방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방에 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 오세요,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분들도 오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오시고 뭐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다 오시면 됩니다. 저녁 8시에 우리 공개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를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노하우 오늘 또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자책으로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번 같은 경우 25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잖아요. 난 넉넉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또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또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실 것 같은데 그때 나도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까지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방송할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왔으며 우리가 또 시장 한 주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간략한 이야기들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광전자가 또 시장에서 또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이 워낙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기법도 궁금하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한번 좀 볼 텐데 광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제가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3월 24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가격대가 심지어 얼마였냐면요. 2,700원대였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3월달, 4월달까지 시장이 박스권 진행되고 전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었을 때 이 종목이 사이드로 기기 시작을 하다가 광통신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얼마까지요? 딱 2주 만에 17,7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 하나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주가량만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려 몇 퍼센트? 558%의 상승을 보셨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가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제 종목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빛과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월 말경에 자, 광통신 갑니다. 여러분들 설명드리면서 빛과전자라는 종목을 앞서 말씀드렸던 뭐죠, 여러분들? 광통신과 더불어서 자, 우리 활주로 기법 배우셨죠?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상한가 2번 횡보되다가 또 상한가 2번 나오는 기염을 토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동일한 보유 기간 동안에 무려 몇 배? 336%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퀄리터스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전쟁 리스크 끝나고 광통신에 대한 유행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정상적인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4월 14일 날 퀄리터스 반도체 한번 볼게요. 우리 교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요때였습니다. 그 시간대가 오전이었어요. 근데 그 오전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냐면 이 퀄리터스 반도체의 직전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돌파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자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다 사시겠어요? 아니죠. 또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자, 우리 돌파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거래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시장에서의 인기잖아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자고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무언가가 나왔구나라는 것들이죠. 그게 긍정의 이슈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부정의 이슈면 주가가 밀리겠죠. 근데 이날 당시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퀄리터스 반도체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시점이에요. 그럼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차트에 정석에 나와 있는 저항에 대한 돌파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당일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한 5%, 6% 뛰었던 시점.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분, 30분 뒤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기염들을 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내가 간간히 해주셔야 되는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심텍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령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대에서는 이 시황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안 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저점이 딱 잡히는 구간에서 시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황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황이 바뀌는데 뭘 사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심텍이라는 종목을 딱 찾았어요. 근데 무조건 시황 바뀌고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라고 그냥 막연하게 사시는 게 아니고 스토캐스틱 뭐죠, 여러분들? 변동성 지표죠. 우리가 앞절에 퀄리터스를 가지고 거래량을 체크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거래량과 더불어서 스토캐스틱까지 같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스윙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박스권 바닥권에서에 대한 저점 구간들, 잠깐만, 두 번째 박스권에서에 대한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우상향의 추세가 나오네요. 주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는 주가의 방향을 선행한다 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 있겠죠. 자, 요 시점에서 4월 7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오늘까지도 뭐죠, 여러분들? 가장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오바고요. 섹터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이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BH 이거 제가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거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보세요. 눌리면 보세요. 눌리면 보세요. 눌리면 보세요.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BH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지점입니다. 그게 어느 지점이죠? 자, 여기 돌파되는 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 상승 나오고 눌렸다가 또 다시 가죠.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도 똑같아요. 스토캐스틱의 고점 여객이 높아지는.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변동성 지표는 이미 우상향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변동성 지표들을 선행 지표로서 인식을 하고 주가를 과감하게 배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인 거죠.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계속 점검을 해서 갈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도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5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토요일 그냥 편히 쉬세요. 어차피 시작 열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저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거 잠깐만 엔비디아 실적 이거 내일 좋게 나오나? 우리 젠슨왕이 과연 좋은 말을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셨을 것이며, 미국과 이란, 이건 진짜 해대도 너무하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또 다른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고 나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충분히 미리미리 대응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5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QR코드 나오죠? QR코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이 있어요. 교육방에서 내일, 월요일이죠? 토요일 열심히 쉬시고요. 월요일날 이제 전쟁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전쟁터로 딱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같이 전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주간 전략 방송 해드릴 거고요. 주요 일정, 핵심 섹터, 관심 종목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종목도 이야기해보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활주로 기법의 이 필승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선점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설명은 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가 다 들어있는 이 집약본인 전자책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면서 이번 주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시장 관련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주말에도 그렇고 주말뿐만 아니라 한번 한 주 주간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5월 25일에 또 월요일 저녁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관련된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으며 우리가 주간 일정도 뭘 봐야 될지, 그래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만한 섹터까지도 모두 다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25일 월요일 저녁 8시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해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주간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한번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정말 이름과 똑같은 명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자, 우리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비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5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드디어 빛을 보네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고가는 상당히 높게 출발을 했는데 정규장 들어가서는 그렇게까지 힘을 못 내다가
오늘 이 비나텍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측면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3%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때 올라갔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울트라 캐퍼시터 조정 받았죠,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에 역행하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밀려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들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주식이 어려워져요. 왜냐? 여기서 나는 샀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무너지는 내 종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안 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진정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라인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정석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나텍 모멘텀이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60일선까지 밀렸고요. 60일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과정, 시장이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에서 특징적으로 뭔가 소멸이 되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반등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20일 날 어제 쉬고 오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자, 이날이 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노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때 자 지지받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럼 제 나름대로 뭔가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아, 삼성전자 노조 노사협상 괜찮다,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날 대신에 저의 생각들을 종목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2월 20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SFA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급등, 오늘까지 급등세가 이루어지면서 무려 몇 프로? 44%의 변동성들을 보여줬습니다. 딱 이틀 동안 벌어졌던 수익률이 44%예요. 꽤 괜찮은 성과가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2%. 계속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현대오토 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이 언제였냐? 19일입니다. 현대오토 에버. 자, 이 자리에서는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거. 자, 5월 15일이 끝나게 되면 실적 시즌은 끝난다. 그러면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모멘텀 플레이가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군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자, 6월 달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6월에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끌고 올라갈 거고요. 부품주들 끌고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LG주 그룹주들이 다 끌어올릴 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 21선 지지받으면서 자,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활주로 핵심주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되는 종목군들을 뜬구름 잡는 기법들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다음 주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군들까지 다 이날이죠. 5월 25일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우리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다음 주 주간 전략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시장 갈 때 어떤 것들, 만약 시장에 조정이 나오네, 어떤 것들, 시장에 횡보가 나오네, 어떤 것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하고 플랜 B, 플랜 A, 플랜 C 이걸 다 준비해요. 그걸 이제 리스트화 해놓고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비가 오네, 우비 챙겨 나가시면 되고요. 아이고 덥네, 그럼 반팔 입고 나가시면 돼요. 추운데 겉옷 하나 걸치면 돼요. 끝나잖아요. 그리고 세 개 다 들고 가셔야죠.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만 갈아입으시면 돼요. 그 내용들을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요 일정에 대한 이야기, 핵심 센터,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월요일 날 저녁 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뭐 시간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HL 만도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정배열 초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8,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 손절 라인은 21선 이탈하는 자리 정도 체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HL 만도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파이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잘 쉬었어요. 자, 애플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왜 신고가를 쓰는지는 저도 알고 우리 민겸 앵커님도 알고 계시고 전 지구인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체크해 보자고요.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 받았어요. 모멘텀, 약간 좀 개별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종목명, 전략, 교육방에서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히든 종목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고 계시는데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히든 종목의 종목명 짠하고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게 된다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무료 온라인 방송 어떻게 시청을 해야 될지 지금 요청해주고 계십니다. 5월 25일 월요일에 또 한 주의 주간 전략을 또 알려드릴 예정인데 저녁 8시에 나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뭘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기본 베이스로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가 담긴 이 전자책 차트의 정석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